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들한테 끌리는 걸까? 특히 감정에 민감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질문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왜 나르시스트들에게 잘 걸려들고 왜 그 관계가 그렇게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고도로 민감한 사람, 흔히 말하는 HSP에 대해 짚어봅시다. 이들은 소리, 빛, 사람의 표정, 말투 같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단순히 예민한 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등을 피하려 하고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려 하고 누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문제는 이런 특성이 나르시스트들에게는 딱 좋은 먹잇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타인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특별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조종하거나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매달리는 방식으로 상대를 자신에게 묶어두려 합니다. 이때 고도로 민감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군가 갑자기 냉랭해지거나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려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나르시스트가 딱 원하는 그림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상대가 자신에게 더욱 맞춰오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죠. 민감하고 공감력이 뛰어난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염려할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고 그는 처음엔 너무나도 다정했습니다. 그녀의 감수성을 특별하게 여기는 듯했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줬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그녀의 말투, 복장, 친구 관계까지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가 날 정말 아끼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더욱 그를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말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식의 관계는 아주 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처음엔 러브바밍이라고 불리는 전략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러브바밍은 말 그대로 사랑의 폭격입니다. 만남 초기에 상대방에게 지나칠 정도로 애정과 관심을 퍼붓는 행동을 말하며 나르시스트들이 관계를 장악하는 데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과도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상대를 빠르게 사로잡는 것이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방식에 쉽게 감동받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날 정말 깊이 이해해줘. 이런 관심은 처음이야.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라 조종의 시작인 겁니다. 그럼 왜 고도로 민감한 사람 주변엔 유독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많은 걸까요? 그건 마치 자석처럼 서로 끌리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 배려를 흡수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감한 사람은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려는 성향, 이게 나르시스트 입장에선 너무나도 다루기 쉬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경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나르시스트들은 경계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처음엔 칭찬과 공감으로 마음을 열게 만들고 이후엔 죄책감과 혼란으로 통제하지요. 그러면 경계라는 건 뭘까요? 경계란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한 심리적 선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편한지를 명확히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너무 잘 느끼고 타인의 불편함을 자신의 책임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 경계가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르시스트에게 내가 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아픔이나 분노까지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믿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르시스트는 그런 진심을 이용해서 더 깊숙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사랑이나 칭찬으로 감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비난과 통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상화를 시키다가도 느닷없는 평가절하를 반복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작고 사소한 감정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건 내가 싫다. 지금 이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 같은 식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해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본인이 우위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계를 세우는 말을 하면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지금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구나 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건 내 방식과 맞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이 불편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처음 하기까지는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나르시스트와 오래 지냈다면 특히 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면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하나 더 봅시다. 어떤 여성이 직장 상사에게 늘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늘 칭찬과 비난을 반복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조종했지요. 하지만 이 여성은 일기에 자신의 감정을 매일 적으면서 나는 이런 말이 불쾌하다. 나는 이 관계가 힘들다고 명확히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담을 통해 그 상사와의 거리두기를 시도했고 이후에는 그 같은 유형의 인물에게 다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첫걸음은 자신이 민감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곧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며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 능력을 타인을 위해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불편함, 설명되지 않는 피로감, 자꾸만 내가 문제일까? 라고 느껴지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경고음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더 이상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로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스트는 바뀌지 않지만 여러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감각을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자신만의 경계를 명확히 세워가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 지식 담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